영화 패치 아담스, 웃음으로 의료 시스템에 맞서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혹시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정말 특별해요. 제목만 보면 뭔가 의료 드라마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영화는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웃음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사람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1. 작품 소개. 이 영화는 1998년에 개봉했어요. 감독은 톰 세디악이고 주연은 로빈 윌리엄스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영화가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주인공 헌터 패치 아담스는 실제로 존재했던 의사입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영화는 실제 이야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영화가 어떤 얘기일까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자살을 시도했던 남자가 정신병원에서 웃음의 힘을 깨닫고 의사가 된 뒤 환자를 사람답게 대하는 의료를 실천하다가 비인간적인 의료 시스템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감동 영화가 아니에요. 이 영화는 과연 뭐가 맞는 걸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규칙이 맞는 걸까? 따뜻함이 맞는 걸까? 효율성이 맞는 걸까? 인간성이 맞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요. T. 주인공 패치는 누구일까? 깊은 절망 속에서 시작. 영화는 어둡게 시작합니다. 패치가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이에요.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그가 마지막 선택을 하려던 거죠. 하지만 실패해요. 그리고 그 실패 이후가 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패치는 누군가에게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려가지 않아요.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용감한 결정인 것 같아요.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정신병원에서의 깨달음. 정신병원에서 패치는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환자인지 이들이 환자인지 경계가 모호하다고요. 서로 얘기하고 웃고 도와주고. 이것이 진정한 치유라는 거죠.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룸메이트 루디라는 노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람쥐를 극도로 무서워해요. 패치는 뭘 하냐면 혼자서 상상 속 다람쥐와 싸워주는 거예요. 웃음 진짜 열심히 싸우는 거 봐서 루디가 웃게 되고 그 과정에서 루디의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세계에 직접 들어가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감이고 이것이 진짜 치유라는 메시지입니다. 패치라는 이름의 탄생. 또 다른 환자 아서라는 노인이 나와요. 이 사람이 패치에게 손가락을 들이밀면서 묻는 거예요. 손가락이 몇 개로 보여? 처음엔 패치가 하나로 봐요. 그런데 아서가 문제만 보니까 한 개지 전체를 봐봐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 너머를 보도록 해요. 그럼 손가락이 8개로 겹쳐 보이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시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에만 갇혀 있지 말고 전체를 봐라. 매일 세상을 새롭게 바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아서는 패치를 부르면서 말해요. 너는 뭔가를 고치는 사람이야. 너는 패치야. 라고요. 이렇게 패치라는 이름이 탄생합니다. 병원에서의 이런 경험들이 패치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깨닫게 되죠.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환자를 사람답게 대하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그의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C 의과대학에서의 충돌, 차가운 현실과 규칙들. 수년 뒤 패치는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늦은 나이에요. 하지만 학교의 현실은 냉엄했어요. 3학년이 되어야 환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이론과 해부실에만 갇혀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논리가 있어요. 기초를 확실히 다져야 나중에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 시스템은 효율적이어야 하니까 모든 게 계획되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규칙을 어기다. 하지만 패치는 이 규칙을 어깁니다. 조용히 병동에 숨어 들어가서 뭘 하냐면 광대코를 쓰고 풍선으로 동물을 만들고 농담을 건네면서 환자들을 웃기는 거예요. 각 환자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의료 기록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그들을 대합니다. 환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변해요. 자신이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정말 울컥해요. 한 노인이 자기 이름을 불릴 때 누군가의 눈이 자기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 느낌 자체가 치유가 된다는 거죠. 카린과의 만남.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해요. 카린이라는 동료 학생인데 처음엔 패치를 의심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의학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패치의 태도, 환자를 먼저 보는 그의 마음에 감동하게 되고 결국 함께 병동을 돌아다니게 되고 사랑의 관계로까지 발전합니다.
교수진과의 갈등. 하지만 학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패치의 행동이 곧 발각되고 학장은 의사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킨다며 그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요. 여러 차례 경고를 받지만 패치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환자가 먼저라는 신념이 있거든요. 세이, 무료 진료소와 비극, 꿈의 무료 진료소. 패치와 카리는 산 위에 허름한 집을 빌려서 무료 진료소를 시작합니다. 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신분도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와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이상이에요. 패치는 여기서 자신의 철학을 완벽히 구현합니다. 환자를 병명으로 부르지 않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요. 웃음과 놀이를 치료의 한 부분으로 사용합니다. 의료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이 진짜 치유라고 패치는 믿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제도권 의료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하고 비공식적입니다. 학교와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져 가죠. 예상 밖의 비극, 그리고 영화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료 진료소를 찾던 정신질환 환자가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카린을 살해하는 비극이 일어나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단순한 감동 영화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거든요.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패치는 극심한 죄책감과 슬픔에 빠집니다. 내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나? 좋은 의도도 모든 걸 보호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그를 짓누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영화의 가장 깊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패치는 다시 일어나요. 카린이 보여준 공감과 따뜻함을 잊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돌보기로 다시 결심합니다.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 고통마저도 자신의 길에 포함시키기로 선택하는 거죠. 졸업 심사와 결말, 퇴학 위기에 선 패치. 학교는 패치를 퇴학시키려고 합니다. 무허가 진료와 규정 위반을 근거로요. 패치는 청문회 같은 자리에 불려가게 되어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사란 누구인가? 이 장면은 정말 강렬해요. 패치가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의사 가운은 권위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병을 치료하면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치료하면 결국 이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지독한 병은 죽음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패치는 환자들을 불러요. 그들이 직접 나와서 자신의 변화를 말하게 합니다. 웃음과 공감이 실제로 자신들을 어떻게 바꿨는지를요. 완전한 승리가 아닌 부분적 승리. 결말은 상징적입니다. 패치는 졸업을 허가받아요. 의사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혁명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 패치는 의사 가운 아래에 여전히 광대 코를 지니고 있어요. 졸업식장에서 환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나요. 이제 그는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의사가 된 거죠. 이것을 타협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숙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패치가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고통과 비극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면서도 사람들을 돕는 길을 계속 걷는다는 거죠.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첫 번째, 환자는 사람이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효율적입니다. 병명, 침대 번호, 보험 코드 이런 것들로 환자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거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인간이라는 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패치가 처음 하는 일은 뭐냐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강의실에서 교수가 증례를 설명할 때 손을 들고 이 사람의 이름은 뭐죠? 라고 묻는 거죠.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모든 걸 바꿔요.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의료 기록이 아니게 되거든요. 이것이 가장 현대적인 의료에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에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두 번째, 웃음과 공감의 힘. 이 영화는 웃음이 모든 병을 낫게 한다는 신비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패치도 그렇고요. 웃음은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하지만 웃음은 뭔가를 한다는 거죠. 절망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게 해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고 삶의 색깔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건 관계입니다. 패치가 병실에서 하는 일의 핵심은 환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웃고 울고 이야기하고 존재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치유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제도와 개인의 갈등. 이 영화는 악당을 그려내지 않습니다. 의과대학 학장과 보수적인 교수진들도 나름의 논리가 있거든요. 환자 한 명을 더 살리겠다는 집착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거죠. 패치는 눈앞의 고통을 당장 덜어주고 싶은 거고 학교는 이 시스템이 깨지지 않길 원합니다. 둘 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충돌합니다.
그리고 카린의 죽음은 이 충돌 속에 숨겨진 위험성을 드러내죠. 영화는 이 충돌 속에서 어디까지가 건강한 도전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 가장 깊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패치는 자신이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내 고통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내 삶을 결정하는가? 패치는 후자를 선택해요. 7. 마무리 및 마지막 생각. 약 1분 30초. 패치 아담스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경험이에요. 만약 당신이 의사라면 또는 의료 현장에 계신 분이라면 더욱 깊이 있게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료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영화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어떤 직업을 가지든 누군가를 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순간에 우리가 상대방을 케이스로 볼 것인가, 사람으로 볼 것인가, 이름을 부를 것인가, 번호로 부를 것인가, 제도를 지킬 것인가, 눈앞의 고통을 덜어줄 것인가. 패치는 이 모든 선택에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거죠. 실제로 패치 아담스는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게순테이트 인스티튜트라는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화는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사랑합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완벽한 연기도 감동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영화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살 거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도 패치가 있습니까? 오늘 영상은 어땠나요? 이 영화에 대해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그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큰 힘을 얻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공감이고 연결이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켜주세요. 다양한 영화와 책 그리고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한구로서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